이제 쉬셨으니까 이제 또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규 성인지도 사원. 주역에는, 역에는 성인의 도가 네 가지가 있대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말로써, 그, 주역을 말로 하는 사람아. 주로 이제 말을 통해서 하는 사람은 상기사. 사는 괴사와 효사를 말하는 거예요. 괴사와 효사를 숭상하고. 왜냐면 말을 할 때는 괴사나 효사를 인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괴사와 효사를 무지히 중시하고, 행동으로서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변화, 괴사와 효사에 얽매이지 않고 그 변화를 숭상하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그 주역의 형상을 숭상하고, 예를 들어서 그, 화풍정계다. 그럼 화풍정계가 소설 닮았잖아.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것들의 형상을 더 중시하게 되고, 이 또 복서, 점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점치는 거 우선하는 사람은 그 점을 숭상한다. 자, 여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말을 좋아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그릇을 만드는 사람, 그릇이나 기틀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점을 치는 사람. 점을 치는 사람은 괴사유사 중요하죠. 흉하다, 길하다, 이게 중요하거든. 네, 그거가 길, 흉, 소장, 길흉, 길하고 흉하고 소장, 모든 기운이 사라지고 자라는 길흉 소장의 그 이치와 진태, 나가고 물러나고 존망, 존재하고 없어지는 진퇴하고 존망하는 도가 비어사 이 글에 다 갖춰졌으니. 그러니까 이 글이라는 건 뭐죠? 괴사와 효사에 다 갖춰졌으니 추사 고개, 괴사와 효사를 미루어서 그 괴체를 고찰할 것 같으면, 또는 괴의 형상을 잘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가히 그 변화까지 또 알 수 있는 것이니 점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니라. 상과 점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니라. 사실 주자는 모든 걸 상과 점으로 봤죠. 그죠? 근데 이건 이제 오히려 정자도 상과 점이 그 안에 있다고 본 겁니다. 근데 여기는 주자는 딱딱 부러져서 상과 점을 구분을 했고요. 정자는 미로 헤아려서 하면은 상과 점 그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본 거죠. 군자가 거기에 있으면은 거처할 때는 그 상을 관찰을 하고, 그러고선 그 괴사와 효사를 이것도 많이 쓰는 겁니다. 관기상이 완기사, 이거 많이 쓰는 겁니다. 그 상을 관찰을 해서 괴사와 효사를 완미하고, 움직일 때는 그 변화를 관찰하고 그 점을 완미해야 되는 것이다. 그 변화를 관찰하고 점을 봐야 되는 것이니, 득어사, 괴사와 효사에서 얻었지만 불달기의자, 그 뜻을 통달하지 못한, 그 뜻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그것이 있거니와 그런 사람이, 괴사나 효사는 알았는데 그 뜻을 잘 몰라. 이런 사람이 있지만, 미우드거사, 괴사와 효사도 모르는데 그 뜻을 토하는 사람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괴사나 효사는 기본적으로 알았지만 뜻을 모를 수는 있는데, 괴사와 효사도 모르고서 그 뜻은 전혀 알 수는 없는 거다. 최소한의 수는 괴사, 효사는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미미한 거는 그 이거는 이제 드러나지 않다는 미는 지극히 미미한 거, 은미한 거. 지극히 은미한 거는 이치다. 이것도 지미자는 이하다. 이거 앞에도 계속 나왔죠. 지미자는 이하요, 지저자는 상이다. 이건 앞에 계속 나온 겁니다. 지극히 음미한 거는 이치이고 지극히 드러난 건 상이다. 이치는 안 드러나서 알 수가 없어. 안 보여. 근데 상은 이미 드러난 거예요.
이런 것이라 체와 용이 하나의 근본이 되고 현미, 드러나고 음미한 것이 차이가 없으니 이것도 현미무관도 많이 쓰는 겁니다. 채용 이론, 현미무관 많이 쓰는 겁니다. 이- 그 드러난 것과 음미한 것이 차이가 없으니 그 틈이 없으니 사실은 딱 그 이치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니 관회통하야 회통 그 모여서 통하는 거 그러니까 그, 그 모이고 모든 데 응용해서 통하는 거 하나로 모이고 그 회통입니다. 모이고 통하는 거 모이고 통하는 거를 잘 보아서 그 전례는 그 규범이 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개인에 따라서 규범이 된 행동, 그러니까 의례, 행동 양식입니다. 그 전례를 행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 이치를 잘 보고 그 예의를 행할 것 같으면은, 뭐 제사를 지내거나 뭐 조회를 하거나 이런 거를 행할 것 같으면은 괴사와 효사에서 갖춰지지 않은 바가 없다. 괴사, 효사에서 직접적으로 설명한 것도 있지만 다른 걸 설명, 그거는 잘 그 뜻을 이해하고 전체를 볼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사실 다 그 안에 그 내용이 숨겨져 있더라. 그걸 잘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요거 뭐 정자의 이야기입니다만, 자,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이나 뭐 보충 설명되자면 기타 등등. 그럼 여기서 성인 지도할 때 도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도가 제일 뭐 처음에 있는.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게. 성인 지도가 성인인데 음, 어, 좀 안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게. 여기 성인을 또, 성인은 누구야? 그러게. 너는 뭐, 일반적인 성인 아닐까? 아, 그래도 이거는 나도 문자가 그러네. 그 부분에서 좀 성인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뭘 하면은 육아 쪽에서 성인 그러는데 음, 그 성인이 누구냐? 그게 주역 같으면 복씨가 될 수도 있고 뭐 한데 여기는 사실 그 지금 임자님이 그 예리한 질문을 하지는 사실 성인이 누구냐? 참 근데 여기는 굳이 보면 성인의 도가 네 개가 있다고 하면서 그게 상기사동 그거야 이제 이게 계사전에 노는 이야기니까 결국 굳이 유치를 하면 공자가 되는 거죠. 공자가 역전을 썼으니까 역계사전에 노는 이야기거든 네 가지가요. 요 원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 있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은 백만주 그런 이야기 있는데 계사전에 있는 이야기니까 계사전은 공자가 썼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니까 공자라고 봐야지. 근데 여기서 도라는 게 이게 과연 뭐냐는 거는 참 날을 세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지만 여기서는 그럼 굳이 뭐 하자면 성인의 네 가지 도락에 네 가지 가르침 뭐 이런 정도 도를 성인의 가르침 네 가지가 있다 이런 정도면 뭐 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정자도 공자를 지칭한 건지 왜냐 계사서에서 나왔으니까 아니면 그막 통례적으로 중국 그 육아에서는 항상 성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건지는 뭐 알 수가 없죠. 이걸로 와서는. 근데 확실한 거는 계사서를 딴 걸로 보면은 우리 거는 유추는 그렇게 해야겠죠. 좀 대부분이 좀 계사전 이야기거든요. 내용들이 대부분 전체가 음, 진퇴존망 이거는 문헌전에 놓고 뭐 이런 거니까 음, 광기점하고 광기사하고 뭐 이게 다 그거라고 거적 광기상하고 완미사하고 뭐 이게 다 이게 계사전에 다 놓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 그거라 크거는 우리 거뭐 유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성은지 도할 때 도가 네 개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저는 이제 네 성인이 개라고 하는 내가, 것은 네 가지 사, 변, 상, 그렇죠. 점 이걸 얘기하는 예,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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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 네 예. 예. 가지는 언 은, 하나, 사, 동, 동 동, 두 개, 그다음에 제기자상, 어, 제기 세 개, 복서 점치는 거. 근데 사실은 이제는 여기는 사와 변과 상과 점 이런 걸 봐야죠, 사실은. 예, 예. 사변, 상점. 그래서 그에게는 여기 잠깐 평만조 하나 좀 보고 하겠습니다. 요 부분. 요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실래? 모든 이치가 담겨 있는. 한번 읽어 주시죠. 자진해서 읽어 주시죠. 모든 이치가 담겨 있는 주역을 볼 때 사, 변, 상, 점 네 가지를 잘 보아야 한다. 군자는 가만히 있을 때에는 주역을 보고 상을 잘 관찰하면서 괴사와 효사를 잘 보아야 한다. 행동으로 옮길 때는 변화를 잘 보아야 하면서 해당되는 상과 점을 신중히 완미하여야 한다. 어, 지금 여기 읽으셨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사변, 상점.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공부할 땐 중요하다. 일단 괴사효사를 잘 봐야 되고, 그리고 행동하거나 할 때는 상황이 똑같지 않으니까 계속 변화가 되니까 그 변화 양상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상과 점을 봐야 된다. 이 얘기죠. 그거를 이제 아까 했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중요한 거라, 요건 좀 평원 잠깐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서부터 한번 읽어봐 주실래? 어디 나면 교재로는 24쪽 중간입니다. 예, 나타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지극히 음미한 것은 이치이고 어떤 형태로 드러나 보여주는 것은 상이다. 예, 잠깐만. 따라서 예, 잠깐만요. 여기서는 이제 이와 상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미한 것과 드러난 것. 그것이 이치와 상의 차이다라고 한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따라서. 따라서 상을 잘 보면 그 이치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체와 용의 근본은 사실상 같은 것이며 드러남과 음미함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치가 한 곳으로 통합되는 것과 여러 곳에 통용되는 것을 잘 보면 세상의 일은 행하는 방법이 모두 주역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역을 잘 보면 개인의 일이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생긴다. 음.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지미자와 지저자 요 부분인데요. 예, 요 부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 다음 읽어봐 주실래요? 지미자리야 지저자 상냐 나는 어, 하였는데 모든 만물을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즉 세상의 모든 상은 이치에 근거하여 표현되었지만 이치는 그 속에 숨겨져 있으므로 이치가 없는 곳이 없고 모든 곳에 다 있다는 것이다. 상으로 표현된 것은 육십사계뿐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사실 상으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이치가 의미하게 있고 상이 드러남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음. 이어서 더 읽어봐 주실래요? 예를 들어 술잔이 있다고 가정할 때 술잔이 만들어진 순간 이미 술잔에는 술잔의 이치가 있는 것이다. 술잔의 본분은 술에 담아 마실 수 있는 것이므로 술잔이 깨져 술을 담지 못하는 순간 이미 술잔이 아닌 유리 조각 또는 사기 조각일 뿐이다. 다른 예로 쌀과 물이 있다고 할 때 쌀에 물을 넣어 부를 때 아마 밥이 된다. 쌀은 쌀 자체의 이치가 있고 물은 물 자체의 이치가 있지만 밥이 되는 순간 밥에는 밥의 이치가 있게 된다. 밥은 쌀과 물을 섞어 놓은 것이 아니라 불을 떼어 뜸을 들이면 밥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성령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사물의 이치와 상이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생기는 순간 이미 동시에 그에 맞는 이치가 내재된다고 보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여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요 이치와 상. 그러니까
지미자는 이하요, 지자자는 상, 요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자, 일단은 요 부분, 그러니까 일단 요 패러그래프, 요 문단. 자, 요게에 대해서, 뭐, 좀 잠깐 평만적 일부 읽었습니다만, 이부에서 뭐, 보충 설명이나 뭐, 질문이나 기타 등등. 여기서 제가 하나 첨언을 하고 싶은 게, 네. 그 지금 보면은 지저자는 리아요, 지저자는 뭐 지미자는 그러네. 지미자는 리고 지저자는 상냐라 채용 일원하고 현미 무관하니 그랬는데 이게 근세 유학 정자의 발견이고 이전에 있지 않은 이제 논설이 오게 되면서 어, 어, 그 유학이 한 단계 철학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후에 굉장히 제가 이제 비평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이게 채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채와 용의 이원론이거든요. 이게 가면 리와 기로 하는 나중에는 리기가 되는 건데 리가 기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이게서 시작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과연 채용이 이론인데 그럼 하나씩 뭘 또 채가 있고 용이 있느냐? 현미무관이면 드러나는 거와 음미한 것, 드러난 거와 드러나지 않은 것 사이에 강적이 없다. 그럼 뭐 하나잖아요, 하나. 이것 가지고 이제 유학은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공허한 이야기거든요. 사물이 있으면 사물이 그 본체가 있고 그 본체는 어떤 행태를 가지지 않으면 그 고유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채용이 있고 현미 무관이라고 하는 걸로 한다라는 건 제가 복까지 공부를 못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왜냐하면 유가 이제 불교 쪽에서 놓으면서 뭔가 그 대응되는 논리를 갖기 위해서 만든 아주 심오한 좋은 말로 하면 심오한 단어지만 한편에 보면 그 이후의 유가들이 특히 조선이 아직 그런 문제가 많이 봉착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원론적 사고에 빠져가지고 이 중세 철학이 유용론에 빠진 게 굉장히 유가가 근세 그러니까 추자나 정자는 이성주의거든요. 굉장히 이성주의적이고 이 18세기, 19세기에 칸트가 했던 이성주의를 이미 11세기, 12세기에 우리는 중국에서는 이미 했다라면 엄청난 어, 그 문화적 발전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우열을 따진다 하긴 좀 뭐합니다만 앞서서 이미 몇백 년 앞서가지고 그런 이성적 사고를 했는데 채용이는 현미무관이라고 하는 이원론적 사고에 갇혀버려가지고 결국은 동양 철학이 더 이상 발전하는데 여기서 막혀버린 거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칸트의 그 이성론이 왜 이대하냐면 중세 가지고 있었던 거기도 이원론이죠. 원래는 이제 뭐죠? 중세 그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그 신성론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자발적 사고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걸로 된 게 데카르트인데 데카르트도 결국은 이기론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중세의 그 사고를 깨면서 놓았는데 우리는 거꾸로 먼저 이성주의를 1100년대에 이미 고양시키면서도 이 이원론이라는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만들어 버려 가지고 결국 여기서 갇혀 가지고 동양의 그 철학이 더 이상 발전을 못 해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어, 채용 이론하고 현미무관 이 이론은 우리가 냉정하게 재평가돼야 되고 그 실체에 대해서는 규명이 돼줘야 이 유학이 앞으로 나아가지 그걸 규명하지 않고는 그걸 비춰가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이게 근원적으로
어떤 하나의 사변적인 거라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든지 아니면 정말 발전시켰으면 더 발전을 시키든지 그러지 않으면 나는 여기 우리의 유학은 여기에 갇혀 있다. 지금도 우리가 현미무관, 뭐, 어느 학자들도 현미무관이 어떻다, 채용 이론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히 심오하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지, 그것이 가지고 실정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한계나 그 역사적인 배당 같은 거는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사인가? 내가 자칫 못 알아? 내가 지금 주사에 빙이 됐나?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저 여러분들한테 맹세를 던지고 싶고요. 현미무관하고 채용이 일어나다는 걸 여러분이 살면서 증명해낼 수 있는가? 한번 심사, 한번 생활 속에서 한번 우리가 계속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채용이라는 게, 채용이라는 게 구분되고 현미라는 게 구분될 수 있는지, 이기와 구분될 수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예전에 있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고해보고, 아, 그것은 이렇게 나는 봐진다. 라고 한다면 그 실체가 있는 거고, 도저히 아니라면 아닌 거여야 되느냐인가. 뭐, 제가 그 맹제에 대해서 한번 던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접어뒀다가 뒤에 더 얘기를 하고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일단은 또 진도 나가고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팍팍 나갑니다. 자, 다음. 윤화정이 일찍이 역전, 그러니까 정자가 쓴 게 역전이죠. 역전의 서문으로서 질문을 청하면서 말하기를 지미자는 이하요, 지저자는 상여라. 아까 얘기했었죠. 요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지극히 음미한 거는 이치이고, 지극히 드러난 거는 상이인데, 체와 용은 하나의 근본이고, 원, 음미한 것과, 드러난 것과 음미한 거는 차이가 없더라. 사실은 똑같다. 라고 하니, 막태설로 천기부와 천기를 하늘의 그 깃틀, 그러니까 뭐 근본 이치를 아니면 깃틀이니까 어쨌든 천기를 설로 노출시키는 거, 너무 노출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대단한 말인데 이거를 천기누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천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분명하게 설명을 하였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해옥, 깨우쳐서 해석, 어, 이치를 깨닫지를 사람들이 못하더라. 지미자는 이하요, 지저자는 상해라, 채용 이론하고 현미 무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천기누설할 정도의 대단한 말인데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더라.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혹시 하실 말씀이나 사실은 이게 되게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되게 생각할 게 많은 분야인데 일단 이 부분은 그 평반주를 하나 읽어보고 합시다. 자, 이 부분 어디냐면은 25쪽 아래 제일 아래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는 요게 이제 지금 이야기한 거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 이 부분 쭉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 세상에서 이치라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미한 것은 이치이므로 잘 드러나지 않고 지정한 것은 나타난 형태인 상이 된다. 이치와 상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인간에게 두뇌가 없으면 깡통 로봇이 되는 것과 같이 상만 있고 이치가 없으면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닐 것이며 두뇌만 있고 육체인 상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이 또한 무용지물일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된 이치가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게 될 것이다.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존재해야 할 이치인 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사장이라 하기 어렵다. 사장뿐이겠는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이치대로 움직이면 존재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치와 상은 서로 다른 것이지만 상호간에 존재하여야 가치가 있다. 즉 이치가 있으면 상이 있고 상이 있으면 이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삼라만상의 상을 제대로 본다면 그것이 존재하는 이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치와 상은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고 결국 체와 용은 별개가 아니라 그 근원이 하나인 셈이다. 이러한 성리학의 유체를 너무 쉽게 설명한 것은 아니냐고 질문하였다. 쌀에 물을 섞었지만 불로 가열하지 않으면 쌀은 쌀이고 물은 물이어서 시간이 흐르면 쌀의 곰팡이가 피게 되어 사람이 먹을 수가 없다. 쌀에는 쌀의 이치가 있고 물에는 물의 이치가 있지만 불로 가열하 밥이 되는 순간 밥의 이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가 지미자는 이하요, 지저자는 상해라, 채용이론하고 현미무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하실 말씀. 선생님, 이게 이기론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예? 이게 이기론 있잖아요. 예, 이기론하고 이게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어, 나도 이제 그 철학 전공이 아니어서 뭐라고 언급하기는 그런데 들은 얘기인데 결론은 이렇대. 그 하수일 때는 이기이론의 이론론에 막 헤매고 싸우고 하는데 공부 많이 하고 깨우치면은 그게 같은 얘기라는 거야. 이원론의 이론론의 결론. 그렇게 얘기를 하단 말.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가 깨우쳐서 안 게 아니라 나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나도 뭐라고 언급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그 계속 조선시대 논쟁을 벌이고 해도 거기에 휘날리면 맨날 그 틀에 얽매인 거야. 그래서 맨날 논쟁 공리공단이 돼버리는데 결국은 사실 그게 아니라 마치 이런 거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전의 앞에 그 글자 있는 것과 뒤에 가부탑 있는 거 10원짜리 보면 그러면 결국은 그게 같은 건데 이걸로 설명해 저걸로 할 거죠. 그 동전은 같은 거다 라고 하는 게 다 맞는 얘기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여기서도 사실은 체화용은 다른 거지. 근데 같은 거냐. 드러난 것과 미미한 거는 다른 거지. 그지? 드러나고 안 드러나. 근데 그게 차이가 없대. 똑같대. 왜냐하면은 분리하는 순간 사실은 대립되고 하는 것 틀린 말은 아닌데 결론은 뿌리는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원론, 이론론 설명을 그렇게 이해하면 쉽대. 나도 들은 얘기야.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설명을 하더만. 근데 또 설명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나도. 감사합니다. 예. 뭐, 그런데 그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음, 이게 이혼론이 결국은 뭐 하수일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어느 정도 뭐 수준이 높아져 버리면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태계 이항하고 율곡 이는 바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 그거는 그렇게 말 한 푼 하면 안 된다고. 그건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조선성에 그까 엄청나게 싸우고 피 터지게 했는데 그게 하수다 그러면 송시일은 하수고 다 하수가 돼 버리는데
자기만 상수인가? 그건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사실.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순장님이 우리 박 선생님이 이게 이기론이냐 그러냐 하고는 직접적인 건 아닌데 잘 보시면 리가 있고 그 다음에 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거 하나는 상인데 상은 결국은 행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게 결국 기라는 식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단초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이기론이지 않느냐라고 하더라도 뭐 크게 큰 범주에서 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이렇게 이게 발전해 나가는 거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원장님이 그러잖아요. 나도 이기론 잘 모르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이기론의 구분은 의미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런 학문적 용기가 있어야 발전을 하는 거 아닌가. 좀 부족해도 주자도 뭐죠? 중화 구설을 이야기했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 구설을 그분 골 때린 사람이더만 자기가 잘못된 주장을 한 건데도 그걸 다시 책을 내더만 그골 때리더만 그분은 그러고 다시 중화 신설을 또 내고 이미 그렇게 해서 신설을 구축한 다음에 구설을 내고 신설을 내더라고 이미 구축했는데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한테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거 이렇게 잘못 봤다. 그러면서 또한 새로운 자기 학설을 내세우는데 용감한 거죠. 뭐 자기가 현재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과감하게 주장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과거에는 맞다고 했던 게 틀려질 수도 있는 거니까. 특히 철학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학문적 수준이나 그 당시의 시대적 상에 따라 가지고 뭐 마르크스주의, 막스주의가 한때는 뭐 유럽을 풍미했을 때는 그게 뭐 절대 진리라고 할 정도였던 것이 지금은 그것이 아닌 게 되듯이 그 당시 시대에 맞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책에서 이른다, 누가 이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소하고 이게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말이 정당성이 있는지 내가 체인할 수 있는 체인 많이 유학 체인 체득하고 인식하느냐 체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몸으로 체득하고 인식해낼 수 있느냐 라는 데다가 기계를 두어야지 그게 나의 깨달음이죠. 그게 아니라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누가 이런 걸 주장하니까 그건 있다 없다 한다는 거는 어, 전혀 학문적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가 유학하는 의미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내 체인 이야기는 체인이 그러고 보면 참 좋은 말이네. 제가 또 제 자충우돌 했습니다. 또. 또 하실 말씀. 자, 그 이런 윤돈이 설명은, 자, 이 윤돈 부분에서,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깡통론문 얘기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비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 이렇게 내가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굳이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채용이 분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두 개가 합쳐져요. 그럼 결국은 그것이 되려고 하면 그에 마땅한 상과 마땅한 이치가 결합된 것이 하나 인간이거든요. 그럼 인간을 리와 키를 상으로 분리할 수 있냐 이거죠. 안 되잖아요. 그럼 분리라는 게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기가 없는 속에서 네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기라는 것이 어떤 행상을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데 그게 그 속에 네가 있는 건데 기가 없으면 네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네의 절대성에 해가지고 네는 상존 안에 돼버리거든요. 선언적으로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나중에
나중에 좀 더 극단이 간론으로 가버리면 이런 여기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구분이 사실 없는 거죠. 사람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두뇌가 있는 것이고 어떤 행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이 있는 거죠. 그게 체형이라고 분리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있는 거죠. 그런적으로. 분리되는 순간에 그런 사람이 아니고 깡통 로봇에 대한 시체가 되는 거는 우리 시체라고 되는 걸로 새로운 물질적으로 전환돼 버린 거. 다른 걸 전환돼 가지고 시체로서의 어떤 이치가 있는 거죠. 좀 예를 잘 드러나셨네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구분할 수 없는 거고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상이라는 게 고정이냐, 변화상이냐에 따라서 이 말이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상 자체가 변화상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인간이 두뇌가 없으면, 인간이 두뇌가 없으면, 인간의 행동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과, 두뇌가 없으면, 그러니까 고정상, 인간의 신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음, 얘기할 것이다. 에 따라서 조금 약간 관점의 차이는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음, 그 말씀 나온 김에 조금 더 진행을 해서 말씀드리면 리익이라는 개념이 이 정자가 처음에 자기가 이제 끌고 나왔다고 물론 또 다른 데서는 정후가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어차피 문집이 두 사람 이름 공동 저작이니까 구분을 못하지만 자기 정자가 내가 음, 발명한 거이 하나, 리 하나다라고 큰 자부심을 느꼈고 사실인데 이 리라는 개념도 결국은 저 함중에서 사사무예에서 놓은 거거든요. 리사무예, 사사무예 이렇게 거기서 놓은 거거든요. 이치와 사, 인간의 일 이렇게 되면서 그것을 리를 따고 왔는데 사실은 정자도 정확하게 규명을 못 해내줬지. 왜 뭐 동양 철학이 원래 그런 어떤 개념을 규정하는 데서 뭐 좀 취약한 면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진행하면은 어디에 가버리냐면 왜 그럼 자꾸 리를 이야기하고 선언적으로 리가 있다 돼버리냐면 그거는 나중에 가면 리의 앞에 뭐가 붙냐 천리가 붙거든. 천 하늘의 이치라고 이런 게 돼버리면서 어떤 지금 현재 있는 어떤 규범과 이것이 그러니까 봉건 시대의 어떤 그런 정치 체계라는 것들이 A 규범이라는 것이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느님이 선제적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리의 절대성을 부여시켜 버리는 그런 사실 무서운 이데올로기가 그 안에 작용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계속 봉건 시대에는 중세 시대는 계속 이런 리를 강조했던 거고 더 그 리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더 고정화돼 버리는 거죠. 어떤 절대화되는 나중에는 뭐 주제자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주제적인 힘이 있을 정도까지 가버리는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발전 과정을 봐야 되는 거죠. 주자가 리 정도 수장했던 것이 과연 그까지 생각했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풀어가면 갈수록 그 리가 계속 강조되는 속에 어떤 현세의 어떤 질서, 사회 질서를 절대화시키면서 거기에 더 좀 더 나가면 거기에 따른 신분 질서도 절대화시켜버린 거죠. 그게 이제 조선의 와서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런 어떤 단어의 자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후에 역사적인 어떤 함의를 가지고 오고 있는가도 우리는 보면서 같이 봐야 정자를 뛰어넘는 거죠. 정자는 그 시대 이후에 네가 어떻게 진화 발전했는지 자기는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봤잖아요. 그러면 그걸 처음부터 보면서 어떤 그런 역사적 함의를 우리는 타임머신을 탄 거지, 거꾸로. 이렇게 보면서 하면 좀 더 우리가 유학하는 의미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죠? 자, 다음 주자가 말하기를 지극히 음미한 거는 이치이고 지극히 드러나는 건 상이다. 체와 용이 하나의 근본이고 드러난 것과 음미한 것이 차이가 없다라고 하였으니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속 화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논쟁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라니 대개
이치로서 말할 것 같으면, 이치로 말할 것 같으면은, 즉, 채로 나가다. 이거는 곧 채로 나아가서 용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 되는 것이고, 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드러난 것으로 나아가서 음미한 것이 능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니, 그렇기 때문에 무관이 되는 것이다. 자, 이 부분 이해가 되세요? 저 설명한 거? 주자의 설명입니다. 주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저 보고하겠습니다. 또 말하기를 그 채용이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채용이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음미한 이치로 말할 것 같으면은 충막하고 무짐하지만 충막은 그, 그, 뭐, 어떤 우주 공간, 뭐, 태극, 뭐, 아니면 뭐, 허공, 뭐, 이렇게 합니다. 조짐이 없는 것이지만, 만 가지 상이 소연하게, 확, 그 소연하게 이미 갖춰진 거예요. 밖으로는 안 드러났을 뿐이지, 씨앗이나 조짐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런 것이 있고, 또, 현미무관이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드러난 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사물에 나아가고 물건에 나아갔지만 그 이치가 있지 아니한 곳이 없더라. 모든 이치가 그 안에 있더라. 이치로서 이치를 말할 것 같으면은 선체의 후용이네. 체가 먼저가 되고 용이 다음이 되는 것이니 대개 체를 먼저 들어서 용의 이치가 이미 갖춰진 것이니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 되는 것이고 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드러난 것이 먼저이고 음미한 것이 뒤니 일에 나아가서 이치의 체가 가히 이, 이, 이지체를 볼 수가 있으니 이지체를 을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지체를 을토가 빠졌어. 빠졌어 잠깐만. 어, 이치의 체를 볼 수가 있으니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무관이 되는 거야. 자, 이거 주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지금 계속 지미자는 이하여 지저자는 상해하라 채용이론 현미무관에 대한 화두인데 이 화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요 부분은 설명을 했는데 주자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세요? 아니면은 의견 내지 않으면은 갑론을박 기타 등등.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장입니다. 자, 일단은 그 평만주 잠깐 먼저 읽고선 합시다. 이 부분은 약간 어려워서 28쪽 상단입니다. 자, 이런 이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한번 읽어봐 주시죠. 이러한 것을 이치를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체에 나아가도 체 속에 이미 용이 잠복되어 있으니 체와 용의 근원은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고 하였다. 드러난 상을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현이 되지만 그 속에는 미가 나타나지 않고 그 속에 있을 뿐이니 현과 미 사이에 틈이 없다고 하였다. 항상 이치와 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체 또는 미가 되고 드러난 상의 관점에서 보면 용 또는 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체와 용, 미, 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에 존재하고 동시에 사라지게 된다. 자, 요거는 이제
풀어, 이거, 이 앞에 한 내용을 아까 풀어 쓰고 보충한 겁니다. 음. 그 채용 이론, 네, 말씀하시죠. 그 다음, 채용 이론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것도 마저 한번 더 읽어봐 주실래요? 평만주를. 예를 들어 씨앗이 있다고 가정할 때 겉으로 볼 때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생명의 활동이 있어 장차 싹이 틀 준비를 하고 있다. 즉 쓰임으로 드러나는 용이 없는 것 같지만 지미한 이치가 그 속에 이미 작동되고 있으니 결국 채와 용은 그 근원이 같다. 지미한 이치의 입장에서 보면 조용하고 어떤 조짐도 없지만 이미 만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속에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어, 요게 이제 바로 그 채용 이론.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 이치가.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 현미무관 이야기 합시다. 야, 요 부분. 야, 이것도 평만주인데,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 부분. 나타난 일의 입장에서 보면 먼저 현이 되어 모든 사물의 이치가 되는 체가 음미하게 있으므로 현미무간이라고 하였다. 내가 물을 마시면 물을 마셔야 하는 이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잠을 자면 자야 하는 이치가 있는 법이다. 네, 이어서요. 예. 다시 살펴보면 체와 용, 미와 현, 이치와 상은 무엇이 우선이 아니라 동시에 존재하고 동시에 사라지게 된다. 모든 삼라만상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은 이치가 당연히 존재하므로 우리가 울거나 웃는 순간, 술을 마시거나 밥을 먹는 순간에도 그에 따른 이치가 그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기 때문에 주자는 이치인 태극이 고정불변이 아니라 가변적으로 설정이 달라진다고 본 것이다. 무급, 황급, 태극 등을 언급한 노자와 달리 주자는 태극이라는 것에 이미 모든 이치가 있기 때문에 사상을 기준으로 보면 음양이 이치인 태극이 되고 설계를 기준으로 보면 사상이 이치인 태극이 되는 것이다. 즉 이치라는 것은 고정불변할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바뀌듯이 인간 생활도 마찬가지로 경우마다 이치가 달리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이치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활 속에 녹아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예. 요게 이제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자의 설명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극을 그 8개를 기준으로 하면 사상이 태극이 되고, 뭐, 그, 사상의 기준으로 뭐 음양이 태극이 되고, 음양의 기준으로 태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존재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이나 기타 등등. 결국 주자의 태극은 가능성의 얘기일까요? 어? 결국 주자의 태극은 가능성의 얘기일까요? 뭐 가능성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매번 변하는 거니까. 다음에 그 존재 가치가 있는 순간, 어떤 물건이 있는 순간, 거기서 근본이 항상 딸려오는 거니까.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본 거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지금 요 문장은 지금 여기서 나온 거, 잠깐만요. 지금 요 부분은 주자의 핵심 논리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거. 그러니까 정자가 요 말한 거, 지미자는 이하여 지자다는 상해하라 채용 이론 요거에 대해서 요 빨간 거 표시 요거에 대한 그 주자의 설명이거든 이게.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는 이제 평만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갈 것도 계속 이거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조금 욕심은 좀 나요. 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더 공부를 하고 더 된 다음에 뭐 좀 기회가 되는 대로 논쟁을 한번 거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자기가 체득하게 되거든. 이해를 하게 되고. 안 그러면 계속 구름 잡는 얘기가 됩니다. 예. 아까 뭐 권 선생님이 뭐 신랄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좀 점검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럼 이제 좀 공부를 좀 하셔야죠, 그러려면. 참, 이게 제가 정자를 변호를 하면, 철학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또 한편에서는 이런 구분을 해갖고 해야 이게 설명이 되는 게 많으니까 굉장히 그 설명을 하는 데서는 굉장히 주- 좋은 논법인데 과연 그게 이제 철학에는 궁극적으로 또 사람의 삶이라는 것에 결국은 집착되는 건데 또 귀착시켜 버리면은 보면 이게 그 내용성에서 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그런데 철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한 발견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어떤 이치나 사물의 어떤 현상과 이치를 현상과 이치를 구분해내는 다는 자체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별거 아니죠. 뭐 당연히 현상과 그 원리는 뭐 따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이제 학습 받아서 그런 거고 그것이 있지 않은 정자 시대에서 이렇게 해석해냈다는 거는 뭐 돈수했다 그래야 되나요? 뭐 하여간 대단한 어떤 가르침이고 또 이게 동양 철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큰 기여도 이제 했는데 에, 또 이제 그 실제성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이후에 역사에서 과연 이런 이기론적 논쟁이 어떻게 순기능이 있었고 어떤 역기능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자체를 무시한다라는 것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단어가 없이는 이후의 유학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되니까요. 여기서 다 출발하니까. 남북한 몇 주간은 햄미 무가니까 기가 따갑더라 우리 할 것 같은데 기나요 이게? 음? 길게 노나요? 이게? 계속 나올 거야.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쟁이라 그럴까? 좀 깊게 예전에도 논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리내지 않으면 할 필요는 있어요. 계속 반복되니까. 그, 한약을 쓰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음, 예를 들어서 박훈 선생님 기억나세요? 예전에 내가 말할 때 사상의학에서 표증, 리증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표증이다, 리증이냐가 중요하지만 결론은 사람의 아픔은요. 표증이 있는 사람이 리증이 동반이 되고 리증 있는 사람이 표증이 동반이 됩니다. 다만 비율의 부분이에요. 처음에 시작이 또 어디냐의 문제고. 그래서 그 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암 같은 경우도요. 폐암이다. 그럼 폐암 환자가 전이가 됐어. 그러면 이제 자궁으로 번졌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양방약을 쓸 때 자궁암 약을 쓰는 게 아니라 폐암 약을 써버린다고. 왜냐면 근본이 거기니까. 하지만 드러난 거는 다 자궁암으로 번져서 막 번져 나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김인태 원장이 설명할 암 치료하면서 근본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미국 이민 가도 미국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인이 표가 난다. 그래서 한국인에 맞게 치료를 해줘야지. 근데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사상에서 표증과 리증을 볼 때 표증에서 시작이 돼서 리증으로 진화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증상은 똑같이 드러나. 그런데 한약을 쓸 때 표증약을 쓰기도 해. 근데 또 더 진행되면 리증약 쓰기도 해. 그래서 이게 구분이 사실은
암 환자들은 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상에서 근본이 같기 때문에 이게 표증과 리증이 사실은 동반돼서 나타나고 그것이 다만 비율의 부분이 있고 뭐가 먼저 시작됐느냐의 부분으로 보는 게 쉽다고 내가 옛날에 얘기했던 기억나요? 박 선생님? 네, 기억납니다. 예.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사실 나는. 그래서 그 주자의 이런 시각들이 한의학에 사실은 나는 노관한 거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상의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사실 논쟁 내자면 더 고민할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말할 기회가 좀 돼서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 어, 다시 얘기하지만 그 앞으로도요 계속 이 부분 이거 짐이 자는 이하여 지저자는 상하다 세용이 일어나고 현미무관이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각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른 학자들도.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은 뭐 계기가 되면은 이걸 좀그 좌담을 하든 뭐가 해도 그 재미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나 혼자 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 중에 혹시 하실 말씀이나 궁금하신 거나 기타 등등 시간이 꽤 돼서 뭐 수업은 요 정도로 맞추고요. 그래서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요 부분을 좀 복습을 좀 요 부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뭐 시간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음 주 자, 일단 수업은 좀 돌아가고요. 어, 달력 보면은 그 오늘이 22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 일요일 날 그 가연제예요. 그래서 천산 요주 가연제 있는 주 29일은 가연제 수업으로 세미나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 준비하시고 발표 좀 해주시고 그날은 29일은 휴강하고 가연제가 있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 5일 날은 정상 수업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죠?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가연제 준비로 가연제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예, 박수.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끝내겠습니다.